스타트업의 유형별로 어떻게 투자를 받아야 할지, 스타트업 유형별 투자 유치 공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창업과 창직의 모든 것, 창창TV의 허주일입니다. 스타트업을 막 시작했거나 아니면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일 경우에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기술 개발이고요. 두 번째는 투자 유치입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더라도 자금이 없으면 그 기술 개발이 현실화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오늘 이 시간에는 스타트업의 유형별로 투자 유치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 전문가가 전문적인 분야에서 창업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차별화된 비즈니스 아이디어, 비즈니스 모델로 창업하는 경우, 세 번째, 사업 성과에 자신 있는 경우입니다. 매출이나 유저 수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 자, 그러면 이 중에서 하나씩 그 유형별로 어떻게 투자 유치 전략을 잡아야 될 것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가 기술적인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서 창업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이것저것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창업을 하기 전에 투자 유치를 받고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국제금융조직에서 특정한 핀테크 기술을 개발하던 전문가가 그것을 자기가 창업 아이템으로 가지고 나와서 사업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극초기 아직 서비스가 개시되지 않은 시점에도 투자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분야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가 자기가 사업체를 만들어 가지고 창업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법인을 설립하기도 전에 이미 투자를 받으면서 회사를 설립한 경우가 있어요. 아주 특정한 분야, 그래서 누가 뭐 아이디어를 들어가지고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기술적인 숙련도가 충분히 뒷받침이 되어야지 창업할 수 있는 분야, 아이템이라면, 그러니까 창업 준비 단계부터 아예 엔젤 클럽이라든지 엑셀러레이터를 찾아가서 내가 이런 분야에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전문성이 있는 기술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해줄 수 있느냐 라고 이제 협의를 하는 거죠. 법인을 설립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엑셀러레이터와 투자 논의를 하고 자기네가 얼마를 투자할 테니 지분을 몇 퍼센트를 다오, 얼마어치로 가치를 인정해 줄 테니, 밸류에이션이죠. 밸류에이션을 얼마로 인정해 줄 테니 사업을 시작해라.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죠. 누구나 이렇게 창업을 하고 싶지만 이런 경우는 굉장히 흔치가 않습니다. 어쨌든 내가 기술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이 창업하려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련된 경험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법인을 만들기 전부터 엑셀러레이터와 투자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엑셀러레이터가 얼마가 됐든 간에 투자를 해준다면 그 돈을 기반으로 해서 기술 개발을 하는 거고요. 기술 개발을 해서 아예 서비스까지 완전히 론칭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최소한의 기능, MVP 모델이라고 하죠. 최소한의 기능만 구현을 하고 그 단계에서 2단계의 엑셀러레이터 투자 내지는 시장에 출시하기 전 프리-A 단계의 VC 투자를 이끌어내도 됩니다. 만약에 엑셀러레이터의 2차 투자라든지 아니면 VC의 프리-A 시리즈 투자를 받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서비스 모델 개발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서비스 모델의 개발에 들어가는 시점에는 IR 행사라든지 피칭 행사, 데모데이 행사 같은 데 참여해서 내 서비스, 내 기술을 알리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실제로 서비스가 시장에 나왔을 경우에 유저들이라든지 B2B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신뢰할 만한 기사라든지 업계의 평가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장에 막 나왔을 때 처음부터 바로 매출이 나오고 유저가 크게 증가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 나온 직후에 A 시리즈 혹은 프리 A 시리즈로 VC에 추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하는 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그 비즈니스를 주지하고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창업자의 기술적인 노하우, 그리고 그 업계에서 통용되는 특수한 기술, 특수한 롤, 역할에 대해서 전문적인 사람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만 듣고 아무나 쉽게 따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투자를 받는 시점이나 상대에 대해서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로 창업하는 경우입니다. 기존에는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해왔었는데 나는 그 방식과 다르게 이렇게 접근을 해서 이 기술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내겠다. 이런 이제 차별화된 BM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 아이디어의 차별성이고 그 차별화된 아이디어가 기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특허라든지 다양한 IP 그리고 뭐 기술 인치라든지 영업비밀 보호 등을 통해 가지고 그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 새로운 BM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비즈니스를 초기에 선뜻 투자하기에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BM인 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돈을 많이 벌어줄지 많은 유저들이 몰릴 것인지는 해봐야 알기 때문이죠. 1단계로 기술 보호에 대한 진입장벽을 확보해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허죠. 일단 특허를 출원하고 그냥 특허를 출원한 상태 가지고는 안 되죠. 왜냐하면 출원이라는 것은 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낸 것만으로는 안 되고 등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등록증을 가져야지 좀 더 효과적으로 유효하게 투자자들에게 설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허를 출원해 가지고 등록하는 데까지는 일반적으로는 1, 2년 이상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아이디어만 차별화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해 줄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라든지 인력이 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이디어 단계에서 투자 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우선은 내가 그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어느 정도는 개발해서 상용화 시켜 놔야 됩니다. 그런데 돈이 없잖아요. 인력도 없죠. 그럴 경우는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해야 됩니다.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창업 지원 사업, 두 번째는 연구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창업 지원 사업일 경우에는 창업진흥원의 초기 창업 패키지라든지 예비 창업 패키지를 활용해서 1억 원 정도의 사업화 자금을 확보해가지고 인력도 확보하고 시설이라든지 장비 그리고 외주 개발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실제로 내가 서비스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기술적인 차별성이 있는 경우, 혁신성이 있고 그리고 그 기술을 개발해낼 수 있는 주도적인 역량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창업 지원 사업만 가지고는 자금이라든지 인력이 좀 부족할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연구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정보진흥원이라고 하는 기정원에서 주로 진행하는데요. 초기 기업일 경우는 이제 디딤돌 창업과제가 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인데 1년에 1억 5천의 자금을 대주고 주로 개발 인건비라든지 재료비 그리고 시제품 제작비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물론 선정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20대 1, 30대 1이 넘는 엄청난 경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업지원사업, 연구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실제로 서비스 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때 투자자를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투자자를 찾아가더라도 굉장히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디어의 스포일러예요. 우리가 어떤 VC를 만나든 우리가 어떤 엔젤 클럽을 만나든 그 사람들은 내가 첫 투자회사는 아닐 겁니다. 분명히 기존에 여러 개의 투자를 집행한 상태일 거고 그 중에는 본인이 굉장히 애정하는 중요한 투자 회사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AI 기술로 의료 관련된 진단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VC 혹은 어떤 엑셀러레이터를 찾아갔는데 그 엑셀러레이터가 이미 AI 기술을 활용한 의료 진단 기술에 투자를 한 회사라고 쳐요. 얼핏 생각했을 때는 저 회사는 바이오 의료 그리고 AI 이쪽으로 관심이 있는 투자 회사니까 내 사업에 투자해 주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맞습니다. 각 산업 분야별로 관심 있는 데에 집중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라든지 특별한 방법이 만약에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나보다 더 많은 인력을 가지고 있고 재원을 가지고 있고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그 아이디어를 듣는다면 나보다 더 잘 개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엔젤클럽이나 엑셀러레이터, VC를 만날 때 그 VC가 나하고 비슷한 업종에 이미 투자한 적이 있는 투자자라면 그런 데를 만날 때는 굉장히 유념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 비즈니스의 핵심 아이디어를 절대로 그들에게 고스란히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VC나 엑셀러레이터 투자자가 이 기술이 실제로 구현되는지 우리한테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떤 알고리즘을 쓰나요? AI의 어떤 모델링을 채택해가지고 이 분석 결과를 정교화하나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투자회사가 그 얘기만 듣고 나한테 투자하지는 않고 자기네가 기투자한 기존의 업체에게 그런 아이디어를 알려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미 그 투자회사는 그 회사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회사가 잘 되는 걸 원하지 내 회사의 성공을 빌어줄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거죠. 정부의 지원 사업들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서비스가 구동하는 형태까지 이끌어 놔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내 서비스를 알리려고 IR 행사 같은 데 참여하는 시점에는 특허는 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허가 등록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특허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내가 선택한 한 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보호받는 제도예요. 만약에 이 아이디어를 차용해가지고 조금 다르게 비즈니스를 풀어간다고 하면 내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아이디어만 뺏기고 내 사업에 힘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업 성과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 경우, 유통이라든지 앱 서비스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런 거에서 내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차별화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방식과 이런 방식을 조합해가지고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다. 아이디어 단계에서는 투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것을 읽어내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뭐 기술적인 노하우, 대표자의 경험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투자 매력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요인, 트랙션이라고 합니다. 트랙션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트랙션이라는 것은 장사인 경우에는 무조건 매출이죠. 그리고 서비스일 경우에는 무조건 유저수입니다. 유저수가 베타 테스트 할 때 이렇게 증가했다. 그리고 판매일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적용하기 전에는 매출이 이러이러했는데 이 서비스를 적용하고 나니까 매출이 이렇게 확 뛰었다.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의 데이터가 확보되어야지 투자자를 설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리 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내가 성공적으로 사업을 일궈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더라도 VC라든지 엑셀러레이터는 그 사실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유저수라든지 매출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 스타트업일 경우에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 결과물이 있을 때 투자자를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투자 자금을 받으면 어디다 쓸 건지. 지금까지는 마케팅 비용 없이도 이렇게 일궈냈는데 만약에 마케팅 비용이 투여되면 훨씬 더 많은 매출이 나올 것이다. 많은 유저를 확보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투자가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제품 생산 공정을 더 개선해가지고 지금까지는 하루에 100개를 만들었는데 투자받아서 10,000개를 만들겠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가면 지금은 어느 정도의 매출 규모였는데 산술적으로 몇 배가 되겠구나. 아무리 못해도 어느 정도겠구나. 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게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딱 계산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투자를 넣어주면 훨씬 더 매출, 유저 수가 증가하겠구나. 그러면은 얼마 만에 M&A를 할 수 있겠다. 아니면은 평가 가치가 높아져서 내 지분 가치가 더 상승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 스타트업의 유형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유형별로 어떻게 투자를 유치해야 될 것인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떠한 경우더라도 결국 중요한 것은 스타트업, 창업자의 의지와 경험과 역량입니다. 그런데요, 그 경험과 의지와 역량은 강력한 기존 사업자에 비하면 아직은 세 발의 피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쟁력, 특별한 보호수단을 갖기 전에는 함부로 엑셀러레이터나 VC에게 꺼내놓아서는 안 된다. 정 내가 투자를 받고 싶다면 나만 알고 있는 아주 특별한 나만의 무기는 감춰놓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과물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는 자료로 투자자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에 그 투자자가 기존에 나와 비슷한 업종의 사업자에게 투자를 한 적이 있다면 내가 핵심적인 내용을 꺼내놓는 순간 그 내용은 투자자를 통해서 다른 기업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업과 창직의 모든 것 창창TV의 허주일이었습니다.